셀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이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파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집을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마켓이 곧 내려갈 것이다, 혹은 아직 설마 더 올라가겠느냐, 아직 더 올라간다는 분들도 좀 있고요, 좀 내려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에 변곡점이다, 밑에 변곡점이다, 요즘 말 그대로 다양한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부동산 가격의 예측은 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숫자로 해야 됩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숫자는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숫자를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숫자로 예측하는 것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단기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감이나 10년 주기, 그래프 이런 거 말고 숫자로 지역의 마켓을 예측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도 필요 없고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이라는 작은 도시 하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살고 계시는 지역의, 혹은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지역, 여하튼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부동산을 팔든지 사든지 그래야 할 지역에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계획 중인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은 마켓에 나오는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여기가 2019년인데 보시다시피 평균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800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달은 900개 정도 되었고요, 가장 적은 달은 500개 정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2019년 평균 마켓에 나와 있던 매물의 숫자는 대충 눈으로 봤을 때 750개에서 800개 정도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충 한 달에 500개 혹은 550개 정도 되었고요, 2021년에는 대충 300개 정도 되었죠. 마켓의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9월달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9월만 한번 봅시다. 2019년 8월은 900개, 9월은 800개 정도, 그리고 2020년은 8월은 대충 650개 정도, 9월은 대충 650개, 비슷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 8월, 9월에는 200개가 채 안 되게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충 180개 정도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내일부터 마켓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지금보다 50%가 더 나온다 해도 마켓에 매물이 부족한 것이고요, 지금보다 100% 더 매물이 나와도 매물이 부족하고요, 지금보다 매물이 150%가 더 나오면 마켓의 바이어와 셀러의 밸런스가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 맞아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는 데다 베팅을 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야지 유지가 되는데 4주에 한 번씩 비가 오면 당연히 가뭄이 오겠죠. 그걸 메우려면 한참 동안 비가 빈번하게 자주 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매물이 가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물만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노란색 바는 좀 전에 보신 마켓에 나온 매물이고요, 파란색은 펜딩, 회색은 백업, 그린은 팔린 숫자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는 2019년과 2020년에 비교해서 백업과 펜딩의 숫자가 많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크로 들어갔다가 깨지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이어가 많고, 바이어가 무리하게 오퍼를 써서 에스크로가 클로징을 못하고 에스크로가 깨져가지고 다시 나오는 숫자가 많고, 다시 나오더라도 마켓에 내놓으면 금방 다시 에스크로가 열린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마켓에 바이어가 많고 아주 많은 바이어가 무리를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130만 값어치의 집을 150만을 주고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스크로가 깨져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다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금방 다시 팔린다는 거죠. 같은 말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클로징 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2021년에
약간 많은 듯 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죠. 팔리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매물이 작아졌는데 크로징 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은 2019년에 비해서 expire 캔슬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마켓에서 expire와 cancel,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다가 못 팔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많은 시점은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팔려고 내놨다 안 팔려서 거둬들이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다음번에 이 매물이 다시 나올 때는 가격을 약간 내려서 나올 확률이 좀 높죠. 물론 말도 안 되게 가격을 높게 내놓았다가 못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숫자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얼바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내일 모레 당장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더라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파셔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항상 있죠. 지금 파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야지 다른 집을 살 수가 있고 내가 팔고 난 뒤에도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에 대한 손해를 내 집을 비싸게 팔아야지 그 부분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팔고 난 뒤에 지금처럼 조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손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팔았어요. 요 가격에 팔았는데 뭐 금방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요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 집을 비싸게 팔아야지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마켓이 핫해서 대충 해서 집을 마켓에 내놔도 잘 팔리는데 뭘 그리 요란스럽게 해서 파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맞습니다. 마켓이 핫하니까 내놓으면 팔리긴 팔립니다. 뭐 어떻게 팔리든지 간에. 근데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게 마켓이 스테이블 하든지 내려가는 마켓에서는 어쩌면 대충 팔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옆집이 100만에 팔리고 내가 95만에 팔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 90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가격이 잠깐이라도 95만을 찍을 수도 있고요. 같은 논리로 팔고 다른 데를 깎아서 사면 또 되겠죠. 하지만 지금같이 마켓이 미친듯이 올라갈 때는 전력 질주를 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켓 가격이 100만인데 105만에 팔더라도 그 다음 집이 106만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야지 데미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셀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해서 마켓의 가격이 쫓아올 수 없는 판타지한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높은 가격에 팔면 마이너스 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샌다는 거죠. 뒤로 엄청 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지역 안에 이 커뮤니티,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 안에 같은 기간에 나와가지고 팔린 겁니다. 하나는 이게 두 개가 모델이 똑같은 모델인데요. 하나는 3172스퀘어핏이고 하나는 3054스퀘어핏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른지 모를 정도로 모델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켓 가격은 13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 한쪽에서는 136만 7천, 마켓 가격보다 6만 7천 비싸게 팔았죠. 다른 한쪽에서는 144만에 팔렸어요. 마켓 가격보다 그러니까 뭐 14만 불 더 비싸게 팔린 거죠. 그리고 옆집에 비해 가지고는 바로 옆에 팔린 이 집에 비해서 얼마야? 7, 8, 9, 10, 1, 2, 3, 4, 8만 불 정도 더 비싸게 팔렸죠. 이렇게 팔아야지 손해가 최소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사야 하는데 푸어크루즈가 곧 쏟아져 나오네, 뭐 10년 주기가 어쩌네, 이제 뭐 변곡점에 왔네, 뭐 이런 분들 솔직히 답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마켓에서도 불안과 공포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 셀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바이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공포 같은 감성적으로 생각만 한다면 바이어들은 집 사기 힘들고요. 집을 파시는 분들도 감성에 의존해서 한다면 좋은 가격에 집을 팔기 힘듭니다. 하지만 숫자를 적나라하게 오픈해놓고 초등학생 수준의 더하기 빼기만 해보더라도 셀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이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숫자는 또 변할 것입니다. 숫자의 변화를 유동성 있게 잘 따라간다면 최소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패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얼바인의 매물이 몇 개인지, 레이크포레스트의 매물이 몇 개 나왔는지, 라구난 이구엘의 매물이 몇 개 나왔는지, 미션 비어웨의 매물이 몇 개가 나왔는지, 플러턴의 새로운 매물이 몇 개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마켓의 매물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지역들에 팔린 게 몇 개인지
에스크로에 들어간 것이 몇 개인지, 캔슬 돼가지고 나온 게 몇 개인지 거의 매일 보고 체크를 합니다.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속면샘 치고 딱 3개월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단기적인 마켓은 100% 확신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분들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동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